제61대 애틀랜타 시장에 취임한 안드레 디킨스 신임 시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하는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디킨스 시장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치권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우선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꼽고 있습니다. 안드레 디킨스 신임 시장은 2주 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최근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이후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디킨스 시장은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애틀랜타 시내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명령을 연장하는 데 서명했습니다. 만약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게 되면 $25의 범칙금이 주어지며 그 이후에도 위반하게 되면 $50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신임 시장에게 놓여진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 공공안전 문제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애틀랜타 시는 지난해 총 157건의 살인사건을 비롯해 각종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킨스 시장은 후보 당시 취임 첫 해 250명의 경찰관을 신규 고용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디킨스 시장은 취임 연설에서도 이 도시가 안전하고 깨끗하며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지 확인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취임 100일 동안 안전과 정의의 균형, 특별히 범죄 감소에 초점을 맞춰 범죄의 재앙을 물리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애틀랜타 시 정부와 조지아주 정부 사이에 대한 관계도 디킨스 시장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특별히 올해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의 디킨스 시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요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애틀랜타시에서 분리를 추진 중에 있는 버케드시 문제도 디킨스 신임 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디킨스 시장은 취임사에서 원시티를 언급하며 버케드시 분리 문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95% 이상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은 미국에서 발견된 지 3주 만에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월 1일 새해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95.4%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CDC가 내놓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는 델타 변이보다 빠릅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의 최근 데이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신규 입원 환자가 지난 9월 델타 변이 출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1일 40만 건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평균적으로 이전보다 사망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같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데에는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도 있지만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은 미접종자에 비해 가벼운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백신 접종을 강하게 강조하면서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돌파 감염의 우려가 확산되자 곳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애플, 스타벅스 등 일부 기업에서는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루 평균 입원 건수는 지난 월요일 기준 93,281명으로 35% 증가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지아주 방위군이 의료기관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군 병력 동원은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 방위군이 어떤 임무에 투입되는지 신다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전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주 방위군을 동원해 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카든 소장은 조지아주 방위군 소속 수백 명이 환자들을 이송시키거나 병원 체크인을 돕는 등 병원 직원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지아 주 방위군은 2020년과 2021년에 주요 코로나19 검사소를 주도했었습니다. 카든 소장은 주 방위군이 이미 민간 의료 업무에 투입되어 일을 돕고 있지만 여기에 의료부대 인력들은 배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카든 소장은 방위군 내부의 의료 체계는 유지하면서 민간 병원 전문가들을 도울 수 있도록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퍼비스 브라운 중령은 방위군 합동작전센터의 군인들과 공군들이 11개의 병원과 15개의 검사소를 이미 돕고 있고 조지아 공중보건 창고 또한 계속해서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경우 캠프 주지사의 현재 명령대로라면 최대 2,500명의 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카든 장군은 조지아 공중보건부가 검사소에서 방위군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 공중보건부가 병원의 필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비상관리국이 주 방위군에게 제공합니다. KTN 뉴스 신다윤입니다. 최근 겨울철 독감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플루로나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독감을 뜻하는 플루와 코로나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감염되는 플루로나 사례가 처음 확인된 이후 브라질과 스페인 등에서도 잇따라 보고돼 트윈데믹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 확진자들과 플루로나 환자들이 증상이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의료 체계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을 두고 조사해온 뉴욕 검찰이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의혹에 대한 수사가 3년째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가족까지 소환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아방카에 대한 소환장을 지난달 1일 발부했다고 월요일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1월 7일을 시한으로 소환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가가 수사를 연기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 앞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일가의 변호인은 소환장을 거부하기 위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티나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19년 3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자산 가치를 낮춰 탈세를 시도했다는 금융 사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으로 호텔, 골프장 등 수백 개의 사업체를 총괄하는 지주회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자녀들에게 사업 운영을 맡겨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 신규 감염 사례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월 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742만 3,594명, 누적 사망자는 85만 32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10만 1,7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675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47만 5,883명, 누적 사망자는 26,4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5,84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5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4만 4,128명, 누적 사망자는 1,73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7,12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3만 3,078명,
누적 사망자는 1,47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0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교육청은 이번 1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애틀랜타 지역을 비롯해 풀턴 카운티는 4일부터, 디케 카운티는 5일부터 새 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수업은 1월 10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귀넷교육청은 1월 6일 대면 수업으로 봄학기를 시작합니다. 에모리 대학을 비롯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대학들은 1월 새 학기를 온라인으로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 일대에 새해부터 폭설이 내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3일 폭설이 내린 일부 지역에 폭풍 경보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수십 가구가 정전됐다고 전해지면서 연방정부는 비상근무 인력을 제외하고 일시 폐쇄 조치를 했고 학교도 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예정된 공개 일정 일부와 백악관 브리핑도 취소됐습니다. 눈폭풍은 엘라베마와 켄터키주를 지나 노스캐롤라이나와 웨스트버지니아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더 이상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소레스 알바니 지방검사는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합리적인 주장과 의심에 대해선 받아들이지만 재판에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발표로 원래 다가오는 금요일 예정됐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재판이 유예됐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